식사와 소화의 부산물, 똥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비료였습니다. 사람의 것부터 가죽의 것까지 사용해 비료를 만들었죠. 지력을 회복해주고 수확량을 늘려주었기에 농업에선 필수적이었죠. 그 중에서도 바다새의 똥, 남미 원주민의 말로 구아노는 잉카 제국 때부터 비료로 사용해왔습니다. 다른 비료들에 비해 영양분이 풍부해서 아주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19세기에는 여러 나라들이 새똥을 비싼 값을 주고 사가는 진귀한 풍경이 발생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새똥, 구아노를 더 캐려다가 세 나라가 전쟁까지 벌이게 되죠. 그러면 오늘의 A군의 세계사, 전쟁과 새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아노는 간단히 말하자면 바다새의 대변이 쌓여서 굳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새똥이라고 말하기엔 질소, 인산, 칼륨 같은 식물 생장이 필수적인 영양성들이 풍부해서 농사에 아주 큰 도움을 주죠. 이 탓에 남미에서는 구아노를 고대 잉카 제국 때부터 농업에 애용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덕에 보존이 잘 되는 남미산 구아노는 다른 구아노나 비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양분이 풍부했기 때문이죠. 이런 구아노를 지키기 위해 잉카인들은 새들의 서식지를 보호하며 조심히 구아노를 캐곤 했습니다. 심지어 이 새똥을 지키기 위해서 바다새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은 처형해버리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 소문은 19세기 바다 건너 유럽에까지 닿게 됩니다. 당시 유럽은 집약 농업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땅이 빨리 말라 급격하게 황폐해지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지력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영양덩어리인 남미산 구아노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도 구아노가 있었지만 영양분과 함께 비에 다 씻겨 내려가기에 실효성은 떨어졌죠. 구아노만 사용하면 그저 그런 밀밭에서 황금의 들판이 펼쳐지는 효과를 내주니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구아노를 구매하려고 혈안이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당시 구아노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였던 페루는 구아노 수출이 국가 재정 수급의 6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아노 수출이 큰 돈이 되는 걸 알자 남미의 세 국가 페루, 볼리비아, 칠레는 구아노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구아노 생산의 명소였던 페루 옆 친차 제도를 포함해 새똥이 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둘 쓰시고 다녔죠. 그러던 중 볼리비아와 칠레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타카마 사막에 구아노가 잔뜩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대 자체가 고산지대인 데다가 사막인 험지라 국경마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던 곳이었죠. 그렇다고 그게 이곳을 포기하게 할 사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구아노가 쌓일 대로 쌓여선 땅 위에서 채굴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채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칠레와 볼리비아는 상호의 이익을 위해 이 황금 땅을 나눠 먹기로 결정합니다. 세금만 각 나라에게 지불한다면 서로의 국경을 넘어서도 채굴이 가능한 경계 조약을 맺게 되죠. 남이 24도를 기준으로 위쪽은 볼리비아에 아래쪽은 칠레에 세금을 내는 구조였습니다. 노다지를 발견한 좋은 분위기에 두 나라는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을 25년 동안 동결하는 조약까지 맺었죠. 하지만 좋은 분위기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볼리비아의 정권이 바뀌게 되고 세금을 인상해버린 것이죠. 당시 볼리비아의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쿠데타로 바뀐 정권에선 전 정부의 조약을 지키지 않고 세금을 더 거두려 한 것입니다. 조약을 어긴 볼리비아에게 칠레는 크게 분노했고 볼리비아의 안토파가스타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버립니다. 이 일로 볼리비아는 칠레에게 과감하게 선전포고로 대응합니다. 당황한 칠레는 만약을 위해 바로 위쪽에 있는 페루에게 전쟁 중립을 요구했지만 페루는 이미 볼리비아 편에 몰래 붙은 뒤였죠. 그렇게 볼리비아, 페루 동맹과 칠레가 2대1로 싸우게 되는 남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칠레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걸 두 나라는 몰랐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광활하고 척박한 아타카마 사막을 육군으로 건너가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였기에 서로의 무역과 보급을 막기 위한 해상전이 벌어졌습니다. 해상 전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루 해군의 실수와 칠레 해군의 전략이 겹쳤고 페루 해군은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태평양의 제해권은 사실상 칠레에 넘어가게 되죠. 바다를 통해 사막을 넘어 속속들이 상륙해오는 칠레군을 막아내야 했던 페루와 볼리비아는 타크나 전투와 아리카 전투를 포함해 수차례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칠레군에게 유효한 타격은 줄 수 없었고 패배와 피해는 쌓여만 갔습니다. 그 와중에 볼리비아군은 앞의 전투들 끝으로 육군 병력이 고갈되었고 심지어는 페루로 지원 보낼 무기와 수송수단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돈마저 없던 볼리비아는 사실상 전쟁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페루는 홀로 싸움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기세를 탄 칠레는 페루의 피스코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까지 점령하게 되고 이곳으로부터 병력을 모아 페루의 수도였던 리마까지 진군하게 됩니다. 진군해 오는 칠레군은 결국 페루의 수도 리마까지 도착하게 되죠. 항복할 수 없었던 페루는 방어선을 구축했으나 단 4일 만에 칠레의 전략에 의해 격파되었고 그렇게 얼마 안가 페루의 수도 리마는 함락되어 버리게 되죠. 그렇게 5년에 걸친 남미 태평양 전쟁은 칠레가 볼리비아 페루 동맹의 압도적인 승리를 따내며 끝나게 됩니다. 페루는 타라하라 지역을 넘겨주는 앙콘 평화 조약을 맺었고 볼리비아는 발파라이소 조약을 맺어 구아노의 주요 생산지였던 안토파가스타를 칠레에게 넘겨주게 되죠. 승전국인 칠레는 싱글벙글하며 아타카마 사막의 구아노를 독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두 조약에 의해 넘어온 넓은 땅덩어리와 인구로 인해 엄청난 이득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페루와 볼리비아는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인구와 영토, 자금 수단까지 잃어 안 그래도 얻었던 경제는 휘청거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새똥을 좀 더 캐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선전포고까지 하며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 때문이었지만 말이죠. 이렇게 새똥 최적물을 두고 일어난 전쟁, 남미 태평양 전쟁은 칠레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칠레는 구아노를 더 많이 캘 수 있게 되었고 엄청 넓은 땅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땅을 뺏고 뺏기며 수많은 인명까지 사라진 전쟁이 일어난 것에 비해 이후로 구아노의 취급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 불과 10몇 년 만에 합성비료가 등장한 것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합성비료의 경쟁력을 새똥으로 만든 구아노가 따라가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구아노는 최고의 천연비료에서 조금 좋은 바다 새똥으로 전락하였죠. 그렇게 시대를 풍미하며 전쟁까지 끌어낸 구아노의 명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A군의 세계사, 새똥과 전쟁, 구아노와 남미 태평양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